주인답게 산다라는 게 세상을 다 거부하고 바람을 없앨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 다닐 때 반드시 한번 그만둬 봐야 돼요. 자기가 한번. 그러면 나중에 정리해고될 때 절대 자살 안 해요. 응? 타이밍을 놓쳤네? 먼저 그만둬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요? 누구나 짊어지고 있다는 고민, 회사에도 들어갔어요. 그것의 무게. 한 번도 안 남았어요. 그동안 저술과 강연을 통해 누구나 가진 고민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나름대로 모색해 왔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해탈이지요. 해탈 프로젝트라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 다름을 내가 진짜 어떻게 다른지 그걸로 꽃을 피는 거지.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핵심은 이거죠. 흉내내면 안 돼. 내가 저 사람과 다른데 왜 흉내를 내? 그래서 이제 선불교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 보고 마른 똥막대기라고 그런다고. 왜냐하면 그거를 숭배하고 경배하게 되면 그 흉내만 낸다고, 부처처럼. 그러니까 선불교는 아주 라디칼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선불교는 강하게 내가 부처가 되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이 복잡한 현대라는 사회에서 나의 자유의지로 나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것. 이 역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도 그랬잖아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자기 혼자 가는 거야. 많은 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산다.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까요? 행복에 이르는 비밀의 길, 그 길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발칙한 발상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신주의 해탈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쿵 치는 양산의 통도사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최고의 불보사찰. 지난해 여름 저는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요. 모든 것을 벗어던진다는 해탈 프로젝트에 어울리게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절집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무엇을 내려놓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찾는다고들 하죠. 자칭 타칭 대중철학자. 저를 알아봐주는 분들도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산책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많이 걸어 다니시고. 예. 감사합니다. 유사일의 많은 종교인, 예술가, 철학자들이 인간의 삶을 탐구해 왔습니다. 인생에 대한 수많은 정의 중에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번뇌와 고민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자에 의존하기도 하고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숙명처럼 짊어진 고민을 모두 벗어던지는 해탈을 갈구해 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힘겹다고 합니다. 세속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기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녹음 짙은 통도사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와는 아득히 먼 다른 세계에서 수행과 정진으로 삶을 채워가는 특별한 존재, 바로 이분들이 스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난 이는 정진 스님. 천년고찰 통도사의 교묵과장으로
절집의 크고 작은 일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자리. 그러면서도 당신의 법명처럼 정진하는 스님인데요. 거창하게 말하면 승가 속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스님은 처음 만난 저에게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오솔길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이유, 일단의 젊은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거기 자기 자리에서는 있어서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절대 없어요. 바깥으로 뛰쳐나와야지 해결이 돼요. 아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 바깥을 안 나가봐가지고 어디로 예. 뛰쳐나갈지 모르나요 다들. 자기가 네. 알에서 나오려고 껍질을 깨지 않습니까? 병아리는요. 예. 그러면은 바깥에서도 반드시 껍질을 깨주게 하는 응원자가 있습니다. 근데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은 바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웅크리고만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위에서 어미 닭이 껍질을 깨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탁 동시라거든요. 예. 뛰쳐나가려고 하는 놈과 뛰쳐나오게끔 만들어준 놈이 만나야지. 네, 그게 같이 일어나야 같이 일어나야죠. 이제 눈치채셨는지요? 스님과 저는 감히 바깥에서 껍질을 깨주는 응원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껍질을 깨야 하고 그것을 깨려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상환율이 14%인데도 2,100만 원이 남았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대한민국 보통의 청년. 그런데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올해 27의 지효. 그에게는 버거운 짐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빚이 그것입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물론 갚으려고도 해봤죠. 군대에서 월급이 뭐 8만 원 정도면은 여기서 이자가 뭐 4만 원, 3만 원 이제 계속 빠져나가고 군대가 저수. 그러고 나서 복학을 해서 2010년부터 또 7번을 연달아 받으니까 이제 빚이 2,500까지 이제 불어나고 그리고 너무 4년 동안 학업을 안 하고 일만 해서 너무 그게 지쳐서 이제 오히려 무기력해져서 꿈이 없어서 이제 꿈을 갖는 게 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참 졸업을 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무기력하고 아빠한테도 같이 사는 아빠한테도 뭔가 이제 대학까지 졸업한 이제 어엿한 이제 성인 남성으로서 자식으로서 심리적 보상 같은 거를 또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게 되게 고민인 그래서 해탈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불안해하는 청춘입니다. 이 전공으로 했던 것도 이제 안 맞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책 같은 걸 봐도 영화 같은 걸 봐도 뭐 그냥 재밌다. 아 저렇게도 사는구나 싶기는 한데 정작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뭘 해야지 하면 더 잘하는 사람들 많고 또 뭐 그럼 좀 내 나이 또래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볼까 하면은 걔네들은 또 더 너무 잘 돼 있고 또 더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서 뭘 뭐 되게 많이 해놨고 그러면 부럽고 나도 뭘 해야 되는데 이러고 조급한데 또 막상 뭘 하게는 안 돼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고민입니다. 하루하루 보내고 젊은데 무엇을 못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젊은이 당사자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강신주 박사님 책도 보고 강연도 보고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언을 얻고 싶어요. 또 다른 해탈 프로젝트 신청자. 화학을 전공했다는군요.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생각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잘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아하는 거 찾아보려고 스쿠버 다이빙 좀 관심이 갔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한 1년 동안 쭉 배우고 이제 강사 생활도 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파란색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되게 좋았는데 또 강사 생활이라는 게 아무래도 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안전 책임이라든가 바닷속에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게 제 책임으로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일로 하는 그런 스트레스랑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어지고 그래서 좀 옛날처럼 진짜 좋아서 푹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은 한 발씩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게 부담감이 생겨서
돌아와서는 지금은 사진이 되게 재밌어서 사진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그렇게 이것저것 모색하는 청춘. 이것도 확 들어가지질 그런데.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뭐 제가 25인데 이 나이면 원래 막 이제 생동감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조금 기운은 없어서 무기력증 이런 걸 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탈 프로젝트 지원해서 강신주 박사님이랑 통도사에 계신 스님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좀 좋은 조언도 듣고 이러면서 다시 기운 차려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고민 많은 속세의 청춘들입니다. 이들을 통도사로 불렀습니다. 정말로 깊은 속내를 들어보고 그들을 둘러싼 고민이라는 단단한 껍질에 균열 하나라도 내줘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고민이란 도대체 어떤 괴물일까요? 남들이 보기엔 하찮은 것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감당 못할 무게가 바로 고민이 아닐까 하는데요. 3살 아이에게는 3살 아이대로, 여든 노인에게는 여든 노인대로, 그리고 20대 청춘에게는 그들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저울로 달아보면 그 무게는 다를지 몰라도 당사자가 느끼는 무게는 똑같이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민은 가장 평등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고민, 이곳 통도사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박사님도 해탈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해탈을 만날 수는 있을 거예요. 해탈의 길을 만나는 첫걸음, 절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봅니다. 새 젊은이는 생명부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땀에 흠뻑 젖도록 서로에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 시킨 이유가 있었죠. 제가 서로 절하라고 한 이유가 누군가를 부처로 대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부처를 대하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부처로 대할 수는 있어. 근데 상대방이 하는 걸 부처로 못 느껴요.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시키는 대로 꾸역꾸역 절을 마친 이들. 내심 놀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진짜. 절은 좀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진짜 사전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맞춰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절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는 동작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 되게 느낌이 묘했어요. 되게 존중을 보낸다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고, 존중을 받는 느낌도 있었지만 느껴지게 했나? 그런 생각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나 그걸 먼저 봤던 것 같아요. 하는 동안 재밌었던 거는 아예 오늘 처음 만났던 친구들인데 다들 되게 힘들었을 텐데도 다 같이 웃으면서 막 눈 마주치고 하는 게 너무 착한 거예요. 사람들 되게 잘 만났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게 진짜 말로 안 하는데도 눈빛으로 이게 통한다는 그런 경험도 좋았고요. 근데 막상 다 끝나고 보니까 누리가 조금 몸이 안 좋았는데 그냥 진짜 원래 시작하기로 했던 목표만 생각했지 이 친구 힘든 걸 조금 더 못 챙겨줬던 게 그냥 조금 마음에 남네요. 상대에게 절을 하고 절을 받는 단순한 행위,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군요.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젊은이. 세상은 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겠죠. 그러던 차에 주고받은 절. 꽤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절집에서의 첫 식사. 공양이 시작됩니다. 정진 스님의 공양. 정말 진지하네요. 이 친구들 역시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모든 일 중에서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밥을 먹느냐? 어떻게 만들어진 밥을 먹느냐?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절집의 공양은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한 톨의 나달도, 한 방울의 물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특별한 공양 어땠을까요? 전 집에서 그냥 혼자 생활을 하는데 비빔밥을 많이 해 먹었었는데 입 안에서 비빔밥이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또 항상 밥을 먹다 보면 설거지가 되게 귀찮았거든요. 밥 먹고는 그냥 내팽개치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외식 맛을 평소에 그냥 막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생각하면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맛이구나 하면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제자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비의 우습이라고 이게 다 먹어야지 그 나중에 뭐 고등어 한 마리든 뭐 한 마리든 해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이 이제 살아갈 때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최소한의 폭력. 하루 세 끼. 우리는 어떤 밥을 이 그릇에 채우며 살고 있는 걸까요? 청춘은 청춘입니다. 밥 한 끼 함께 먹고 나더니 이 친구들 스럼 없어졌습니다. 진짜 얼굴에 딱 맞지? 딱 맞아. 사진 찍어줄까? 한번 대보세요. 여기 옆에 있었어요. 금방 웃고 떠들고 통도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등도사에 카카오톡에 부채가 있네.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아무 걱정 없는 아이들 같습니다. 통도사의 새벽 종소리. 그야말로 삼라만상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스님들의 용맹정진과 높은 말씀만 있는 듯한 절집. 그러나 여기서도 속세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 있습니다. 유난히 일찍 시작된 공양간 행자 스님의 하루. 그 수고로움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이 밥짓기, 행자 스님에게는 고행이자 몸으로 풀어가는 화두일 겁니다. 그리고 이 밥, 스님들의 몸과 마음의 양식이자 수행의 에너지가 되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누룽지까지 알뜰히 챙기는 이 고행, 누가 감히 하찮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고민 많다는 청춘들이 통도사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한때 서울의 높은 곳에서도 챙겨갔다는 유명한 통도사 누룽지. 이들에게도 차례가 돌아갔군요. 누룽지 몇 조각에 아주 신들이 났습니다. 진짜 여행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 관련된 이거 다큐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는데 여긴 어때? 해탈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 청춘들. 이만한 것들 있는데 괜찮지? 주어진 시간은 고작 사흘.
72시간. 그중에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들이 해탈할 수는 없을 거라고 이미 정진 스님이 학언한 바 있죠. 그러나 해탈을 만날 수는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스님과 저 또한 이들의 고민을 들어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떠안은 수험생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모노레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그게 시기가 있었어요. 지게가 있었어요. 지게가. 먼저 이들과 함께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보면 있는 지게. 숨가쁜 오르막. 지금 이 청춘들의 앞길이 이런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질문이 나옵니다. 담지요. 욕심내는 것. 다음에 지는 욱 하는 이런 마음. 제가 진이야 진. 딱 나와 있네. 진의 얼굴이지 저게. 치는 어리석은 마음. 근데 치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알 수도 있지만은 어리석으면 지혜로 바뀌어져야 되거든. 그래야지 저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지혜를 닦는 것은 이제 수행법들이 있으니까 그 경전을 공부한다거나 부처님의 행위를 따른다거나 유를 공부한다거나 선을 공부한다거나 이러면서 계속 지혜를 쌓는 거죠. 예, 수행을 해야지만이 치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막 지식을 얻는다 이래가지고 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혜를 닦아야 돼. 다 시간이 지나면 알잖아. 아, 욕심냈다. 내가 한했다. 그 일주일 지나서 알기도 하고 10년 지나서 알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모르기도 하는데 그걸 좁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욕심낼 때 딱 알면은 그거에 근접해지는 거야 이제 바로. 욕심 날려고 할 때 이제 또 아는 거지. 이제 알면 이제 없어 사라지지.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다 알아. 1년 지나서 알고 2년 지나서 알지. 내가 탐욕 부렸다. 내가 그때 욕심을 냈다. 그러니까 좁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해서 계속 좁혀서 어느 날 혹 사라지겠지 탐진치가. 그러면 해탈하겠지 뭐. 우리가 이제 나의 몸을 해친다 하더라도 몸을 해치버리죠. 녀석들 알아들었을까요? 마침내 목적지입니다. 큰 절에는 반드시 암자가 있습니다. 번잡함을 피해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한 공간이죠.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몸일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행위, 스님도 철학자도 고민 많은 청춘들도 이 순간만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국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국수를 다른 이름으로 승소라고 해요. 웃게 한다고. 웃게 한다고? 네. 승소. 나 예쁘다. 그래서 스님이 계속 웃으시는구나. 국수 부부. 잘 드시는 우리 정진 스님.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을 볼 때 뭐 그 사람이 군인이든 누구든 간에 유니폼 입고 가시하는 인간들이 다 보잘것없어요. 아까 정진 스님을 딱 보니까 이 양반이 그냥 사복 입어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스님. 그러니까 진짜 좋은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 같이 왔던 아이들이랑 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다. 건의적이지도 않고 친구처럼 얘기해 주되 눈높이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혹여 중간에 피곤해서 어디 쏙 빠져 있으면 저 스님이 저 대신 충분히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좋은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든든해요. 같이 하기에. 예. 책 제목으로 너무 굳이 1등 매달리려고. 배구남에서 잠시 다리심을 한 다음 다시 산을 오릅니다. 예정에도 없던 산행, 녀석들이 꽤 힘들어합니다. 해탈 프로젝트 한다더니 난데없는 산행이라니. 그래도 군소리 없이 따라줍니다. 그리고 정상.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거 좀 진짜 대박이다.
달 아래 시원스레 펼쳐진 풍광. 저곳이 이른바 사바세계요, 속세입니다. 젊은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곳 말입니다. 이제 녀석들이 고민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아버님은 이제 아버님 가정을 차릴 수 있는 이제 여자친구분이랑 다 있고 아버님은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살고 싶어 하시는 걸 저한테 이제 어필을 하시거든요. 나가야 되는 것도 저도 알거든요. 왜냐면 아버님 이제 아버님 인생이 있으시니까. 그걸 아는데 지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나가기도 뭐 그렇고 아니, 나가기도 싫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면 다 보여요. 혼자 있어야 보여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나 예, 예. 생각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다 제껴버리면은 혼자 딱 남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부터 파악을 하게 되거든.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한다고. 내가 지금 가진 게 뭡니까 하면 홀아버지와 함께 살던 지우는 무기력한 자신과 여자친구가 생긴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관계에 있으면 여기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관계 끊는다고 혈송사를 다 보내버려. 왜냐면 관계는 나의 힘을 벗어난 영역이거든. 나의 힘 속에서만 일단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가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게 나가야 되는 걸 저도 알거든요. 저도 알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일단 혼자가 돼보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나가서 뭘 찾기도 싫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하기가 싫은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압박은 오고 그래서 그게 저는 포인트 같거든요. 점집에 가야지. 뭘 해줄까 하면 점집에 가면 바로 알아켜줘. 점집이라뇨? 이 스님 참. 집에 갈까요? 예, 점집에 가봐.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거든. 관계라는 것은 이미 지금 독립해야 될 관계예요. 가정으로부터. 그죠? 내 생활이 지금 존재를 해야 돼. 근데 난 하기 싫고 하는 순간 내 생활은 존재를 안 하지. 비현실적인 세계로 이미 들어가 버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 당신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될 입장이야. 그건 현실적으로 무조건 맞잖아. 그럼 어디로 갈까요? 침배가 가는 대로 가도 돼. 왜 갈 데가 없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지금. 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정진 스님께서 제대로 핵심을 찌른 듯하군요. 대학을 마치면서 학자금으로 2천여만 원 빚을 지게 된 지효. 그동안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지. 그 짐들이 많아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억지로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만 해와서 다 지친 거니 내가 좋아서 하는 게 나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네. 어디서부터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와서 아무 데도 길이 없다라고 네가 쓰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너 하루 사이에 뭐 했는지 아니? 방송 나갈 것다 이런 관계. 그거 왜 걱정하냐면 아버지랑 계속 있을 거야 그 배에 넌.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야. 또 하고 싶은 일 없어.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돈 벌어야 돼. 네가 원하는 일 못 찾아. 계속 또 말려드는 거야. 스님이 그러잖아. 침몰하는 거라고. 그래도 나온다고 해도 예. 저 같은 경우는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거 다 해주고 뭐 그런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아빠가 그냥 좋아서 야, 네가 진짜 아빠가 좋았으면 네. 넌 네 빚을 갚아. 아빠한테 지면 안 돼. 왜 거짓말을 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래서 조금씩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 갚을 수 있어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너 진짜 막 비비 꼬여 있어 하루 사이에. 어제 이렇게 진면했던 거랑 완전 후퇴돼 있어. 아버지 손을 놔야지 네가 아버지 손을 잡아 바보야. 뭐 남남대라 그러나? 그때 돼서 네가 독립해서 아버지를 업을 수 있다고 아프거나 이럴 때. 지금은 같이 침몰해. 너 진짜 아버지가 필요할 때 너 못 도와줘. 아버지 병원에 갔을 때. 맞죠.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 왜 빼라고 그러니? 같이 침몰하니까 그러지. 내가 그랬잖아. 빠져나와서 네가 진짜 너 하나 간수를 하고 그 힘이 있어야 아버지를 잡아. 정리를 합시다. 강 박사님 말씀을 또 들어보고 또 이렇게 우리 지호 네. 얘기를 들어봐도 25살 되면은 나오는 게 맞아.
그다음부터 이제 7살 버뜩 나왔어야지. 내가 스스로 갈 데가 없다고 느꼈을 때가 그때가 내 길이야. 거기가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일단은. 예, 일단은 아니고 그렇게 맞아 원래. 누가 증명 못해. 누가 주고 하느님이 증명해주고 부처님 증명 못해준다고. 그렇게 하세요. 원래 증명은 내 스스로밖에 증명 못해요. 내가 증명을 할 수밖에 증명을 해야지 다른 사람도 나를 증명을 해줘요.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헤매고 있고 뭔가 갈등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해줍니다. 갈등하는 인간 누가 인정해 주는 게? 그죠?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누가 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 근데 아무 때라도 발을 탁 딛는 순간은 가네? 그렇다고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예. 아, 스님 얘기를 그러니까 철학자잖아. 철학자 요약을 잘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야지 자기 갈 길을 간다. 너한테는 아버지 집이잖아 지금. 거기 있어야 딴 데 못 가는 거잖아. 참 멋있는 말이다. 갈 데가 없어야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야 어디 그러니까 비빌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야 자기 삶을 산다라는 얘기니까. 지효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확신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고 누군가의 응원이 없었던 탓이겠죠. 우리들의 정상회담은 계속됩니다. 너 근데 뭐 하고 싶은 겨? 재밌는 거 찾아 하자. 응? 재밌는 거 찾아 재주는 하자.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아예 하나에 꽂히는 정말 좋아하는 거 찾으려고 30 전까지는 좋아하는 일 찾으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요. 막무가내로. 막무가내로. 그럼 뭐. 큰 범주는 어떻게 되죠?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하는 걸로 이제 따라갔다. 그냥 제도권 따라가는 걸로 쭉 따라갔다가 내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겠구나 해서 제도권 따라가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 힘이 없어서 안 돼. 거긴 돈지랄인데. 그건 스님. 간호사님. 저 법력이 오래되시 힘도 있으시니까 고급 번호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자본 투자력이 많기 때문에. 그게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 때문에. 그리고 거긴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단 말이에요. 무조건 지게 돼 있어. 경쟁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상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한 생 살다 가면 그만이겠다? 너무 좀 비관적이지 않나? 비관적이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다이빙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다이빙에 딱 반했을 땐 또 다이빙에 확 뛰어들어 보고 쭉 하다가 더 가는 건 아니겠다 하면 또 다른 이제 또 손 놓고 또 다른 것도 진짜 좋아하는 거 찾아보고 한 개만 파서. 그야말로 팔방미인. 재주와 관심이 지나쳐 이제는 길을 잃은 듯한데요. 다양한 모색이 청춘의 특권이라지만 고민이 될 정도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쿨해 보이는 것 같은데 보면 아니 말지 찾지 그냥 찾으면 되지. 쿨해. 그게 너무 좋아. 본질은 이렇게 모양의 형태니까 삶의 형태들은 그렇게 쿨한 게 아니거든. 어떤 인정을 받게 되고 이라는 과정 자체가 쿨한 과정은 아니라고. 굉장히 꾸준함도 필요하고 몰입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사실 많은데 이것저것 섭렵해 온다는 것은 말은 안 맞아. 사실 뭐 섭렵이야. 그 초등학교 때 하는 거지. 뭐 저기 맞잖아. 유치원 가가지고 풀장 가서 다이빙 한번 해보고 그러면 섭렵이야 그게. 지금은 가서 물속에 들어가면 뭔가를 끈지고 나와야 돼. 조개를 끈지고 나오든 전복을 끈지고 나오든 그게 끈지고 나오는 게 생활이라는 거야. 스님의 처방은 간단 명료합니다. 끈지고 나와야 돼. 두 발을 땅에 굳게 붙이고 서서 생활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고민이 뭐요? 저기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때 썼던 고민으로는 이제 뭐 해야 되지 이게 큰 고민이었는데 어제 이제 언니랑 오빠랑 상담하고 하면서 들으면서 계속 진짜 막 엄청 심각할 정도로의 고민은 나는 뭐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가족이었구나 싶었어요. 가족? 네. 그러니까 집에를 잘 안 가는데 갔다 오면 일단 갈 때도 영 가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 가면
친구랑 약속을 잡거나 해가지고 핑계를 대네.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가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도장만 찍고. 누가 제일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상황이 보기 싫은 거죠. 분위기가 싫은 거네. 불편하고.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집에서 뭐냐고. 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이냐 아니면 분위기냐. 이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보면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뭐 아니, 아버지가 보기 싫다, 엄마가 보기 싫다. 딱 놓고 부모님이 싸우는 게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도 없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동생도 이제 화목을 원하는데 화목이 안 된 거네. 네. 왜냐면 저는 그게 진짜 컸거든요. 저는 진짜 화목한 집안에서 살았다는 게 진짜 컸는데 이게 점점 망가져가는 게 언제부터? 고3 때부터. 그러면 중재하는 사람이 항상 저거든요. 항상 중재를 해요. 지금 아빠 얘기는 이건 것 같다. 그러면 이 얘기였냐?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난 계속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막 가고 그러면 저도 화나는 게 있잖아요. 저도 불만이 있고 근데 다 자기 얘기 너무 세니까 어떻게든 일단 좀 진정을 시켜야 하고 화해를 시켜야 하고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중재자가 되기 싫다는 거네. 저도 힘든데 가서 막 네 얘기는 이거구나 누구는 얘기는 이거구나 들으면서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다. 저도 그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 싫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아니 이제 그 문제는 집안의 화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거기서는 그러니까 누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빠져봐요. 근데 엄마도 저한테 의지하고 아빠도 저한테 의지하거든요. 뭐 의지할 데가 어디 있다고 의지를 해. 가족 물론 중요하죠. 근데 누리의 고민 정말로 고민거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저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컸었는데 바깥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게 네가 너무 약해져서 집에 더 집중하는 거야 지금. 뭔가 해결할 것 같고 아무도 너 의지하지 않아. 그렇게 크지 않아 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해결을 할 수도 없는 중요한 거고. 게 부모랑 자식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걸 네가 거의 다 잘 못하고 있어. 포인트가 그거야. 네가 네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떠나질 못하고 있어서 그 집에서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넌 좋아하는 거 많지. 네. 그건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야. 그런 것 같아요. 몸 던져. 근데 집으로 돌아가 보니 집도 그래. 근데 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의지하는 것 같거든. 근데 너는 알아. 너는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야 부모님한테. 네가 너무나 무섭고 너의 눈치를 보고 그럴 정도면 너 있을 때 안 싸워. 근데 오히려 네가 오면 싸우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외로 네가 생각했을 때 집에서 네가 강력하게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뭐를 집에서도 안 하고 바깥으로 안 하고 있는 거야. 어제 우리 언뜻 얘기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세계를 구경꾼으로 산다 그랬잖아. 네. 영화 보듯이 쇼핑하듯이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근데 진짜로 뭐를 못해. 영화에서만 잘해. 그러니까 가정도 영화고 우리한테는 그래. 지금 기숙사 생활도 아니면 연애를 해도 그래 훅 못 던져. 삶으로 못 나가.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삶에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방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짜 몸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뛰어드는 거야. 그런 데를 몇 번만 좀 뛰어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뭐에 어떻게 그러니까 뛰어드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사회에 한번 나가보겠어. 에? 사회에 한번 나가보라고. 사회에 어떤? 사회에 일단 나가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이. 직장을 잡아서요?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직장 생활은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요. 학원 하려고 한다고? 학원 이력서를 내놨죠.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돌 만지는 거라 여기다 네 온 힘을 다 기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움직여봐. 피날 정도로.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학원에서 됐어요 제가. 그러면은 그거에만 완전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아예 시작부터가 지금 그렇게 시작을 안 했다고. 아직은 그러니까 그게 어느가 탈출구인지 몰라서 어리다라는 게 얘는 괜찮은 게 얘는 뒤로 물러날 수는 있지만 그 앞에 있어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근데 너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옆으로 옮겨가. 계속 옮겨가. 막 도망다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도망다니는 화면 중에 부모님도 있고 또 도망다니는 이유는 부모님이 만들어줬어. 화목하지 않아. 그러면 옆으로 가.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올인을 안 해. 거기서도 그림이 좀 안 좋으면 옆으로 도망가. 그래서 지금 이걸 어디서 뚫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 내가 아까 충분히 이야기 이제 알아들은 것 같고 그렇게 내가 이것을 잘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추구하려면은 억수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로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 근데 또 세상에 그런 사람들 억수 많아 또. 예, 글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하는 놈 억수 많아. 그거 다 물리쳐야 돼 그거. 안 가, 그거 그냥 누가 주는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비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말라고. 비현실적인 고민이거든. 내가 글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느냐고. 이게 현실적인 고민 아니야? 아, 저도 그래요. 제자들 중에서 이게 뭐냐면 글 쓰고 싶대. 글 쓰고 싶대. 저자가 되고 싶고 뭐 얘기해서 글 가져와 내일. 쓴 게 없대. 죽여.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글도 없는 게 있어. 글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글 쓰고 있겠죠. 글이 있어야 된다고. 쓴 걸 갖고 와야 돼. 가져와야 돼. 완성된 하나의 내가 시인 한 명이 아는데 이 시인이 생계가 어려워서 방송에 들어갔어. 방송을 하고 뭐 생계가 어려우니 재벌들 자서전을 써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느낌이 없으면 써놓잖아. 그 재고라고 그래 시인들은. 이 재고가 있어야 시인이잖아. 근데 어느 날 전화를 거는 거야. 강 선생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이제 시인 아니야. 왜요? 재고가 없었는데 쓰지를 못하겠대. 훌륭한 글쟁이네.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항을 하는 거에 없어. 그럼 말만 나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지 혼자 생각하고 그게 이상적이라고 내 말은. 이거 깨부셔야 될 거거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부 다 이상이라고. 쓸데가 없어. 헛짓이야. 망상이.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그렇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라도 해봐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업 계획서를 하나 갖고 오라고 내 말이야. 아, 잠깐만. 스님 그런 쪽으로 말을 아니 사업 계획서는 아니 생활이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냥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구체적이잖아. 처음에는 스님과 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만 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말이 많아진 것 같군요. 애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내려가면서 엉엉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한데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찜찜했던 거 그거를 계속 여쭤본 거거든요. 여쭤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다시 되돌려 주셨잖아요. 그게 더 맞는 거다라면서 이렇게 되돌려 주셨는데 그렇게 한번 제가 찜찜한 거 내뱉고 다시 되돌려 받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고 지금 말씀대로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맞다라는 게 더 좀 진짜로 요번에는 진짜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맞아요. 누군가를 믿고 자신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다해 그 속내를 들어주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해탈을 시작하는 마음과의 만남이겠지요. 처음에 정진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해탈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러나 2박 3일 만에 결코 해탈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와 고민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줄탁동시 알 껍질을 깨려는 병아리와 그것을 도와주려는 어미닭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 청춘에겐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 곳에 매여 있으면 네가 물 흐르듯 자유롭게 흐르질 못한다. 그래서
다 잡았던 것도 놓아주고 현재 다시 살 때만 진짜로 살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확 와닿아진달까요? 고민이라는 괴물은 단언컨대 단 한시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건너면 또 만나고 건너면 또 만나게 되는 것이 고민일 겁니다. 그 연속과 극복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아주 틀린 말이 될까요? 비슷한 또래 분들이 있다면 이 세 명을 보고 막 비웃을 수도 있고 쟤네들은 왜 이렇게 유치할 수도 있지만 이 세 명을 통해서 청춘들을 보시면서 저들이 구경꾼이고 말은 참 많고 고민도 많은 것 같지만 진짜 살아가는 걸 무서워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스크린을 훅 찍고 구경꾼이 아닌 채로 세상에 확 뛰어들어서 온몸으로 배우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청춘들이 빨리 시급하게 나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2박 3일 통도사에서 짧고도 강렬했던 인연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채웠는지는 그들 자신도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런데도 다시 속세를 향하여 앞으로 가 했습니다. 아무리 청춘들의 고민이 깊어도 세상은 끄떡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녀석들과 통도사에서 만난 지 6개월 뒤 의외의 곳에서 지호를 만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그동안 지호는 유명 통신회사에 취업을 했더군요. 에이스 마케팅 류 대표님하고 물론 아직은 비정규직이지만 말입니다. 일단 예전에는 뭔가 생활에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붕 떠 있는 느낌, 이렇게 제 삶하고 제 일단 생활하고 밀착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직장도 갖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제 그때 이제 고민도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뭔가 제 이제 삶이랑 그리고 제 이제 생활이랑 또 밀착도 되고 그럼으로써 제 앞에 있는 뭐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든 무엇이든 이제 계획을 좀 더 해서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지호의 변화가 통도사 해탈 프로젝트 덕분이라고 우길 순 없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무척 고무적입니다.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제 이 땅의 청춘들에게 감히 재언하고자 합니다. 가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은 너희를 위해 존재합니다.